안녕하세요. 금일아침마입니다. 오늘도 문신문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현재 일반법인 소속 직장인이십니다. 직장인. 물론 4대 보험 되시고 재직기간이 약 13년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연봉은 6,200만원.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 내용을 보면 저축은행이가 1,910만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 830만원, 그리고 대부업체 두 건입니다. 두 건에 3,6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6,390만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내용만 봐도 문제가 딱 있죠. 저축은행 거기다 대부업체 두고 있는데, 뭐 일반법이 회사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무려 13년간 근무하시면서 연봉도 6,200이나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은행 대출, 저금리 대출은 단 하나도 없고 완전 고금리 대부업체 저축은행. 이 저축은행도 뭐 저희들 상담사들 용어로는 뭐 후수인 저축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저축은행 중에서도 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 있어요. 그 이유는 자격 조건이 또 다른 저축은행보다 더 완화되어 있어. 그래서 다른 데서 안 되는 분도 여기서는 또 가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신에 이자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요. 이런 저축은행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짐작이 가죠. 아, 이분은 신용에 문제가 있었겠구나 라고 해서 여쭤보니 역시나 2022년 작년 5월에 개인 회생을 면책받았습니다. 개인 회생 면책 작년 5월, 1년이 벌써 지났네요. 그럼 이 대출은 개인 회생 중에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기는 당연히 개인 회생 중에 이건 뭐 회생 끝나고 나서 이용했을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회생이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어. 이건 완전 잘못된 거죠. 제가 개인 회생이 끝나고 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꼭 알아보시라고 했어요. 다만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 연체 이력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인 회생 면책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장기 연체 이력이 남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그 장기 연체 이력이 남은 금융사에다가 각각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개인 회생 면책을 받았으니까 이거 삭제를 해달라, 연체 이력을 삭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요청을 해서 지워진 삭제를 해준 금융사가 있고 삭제가 안 되는 금융사가 있어요. 만약에 삭제가 안 되면 이건 안타깝지만 5년간 기다려야 돼요. 그 해제된 날로부터. 자, 이분 역시도 연봉 6,200 가지고 있는 대출이 6,390, 연봉이 100%밖에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개인회생 면책 받은 1년도 지났으니까 이제 이걸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지를 봐야죠, 당연히. 저금리 대환대출이 되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장기 연체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겠죠. 올크레딧이든 나이스든 보면 연체 기록 중에 장기 연체 이력이라고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게 5건이나 남아있네. 5건이나. 이게 삭제되는 날이, 삭제가 언제 되냐면 2024년도 7월이 돼야지 삭제가 돼. 1년 가까이 남았어, 아직도. 이거 그러면 저금리 대환대출은 못하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대로 그런다고 내년 7월 달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고금리를. 그러면 이제 하다못해 이자가 낮지는 않더라도 이거라도 통합을 해놔야 돼. 채무 통합. 이제 채무 통합이 가능한지를 봐야 돼. 채무 통합이 뭐예요? 이금융권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기는 하지만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아무래도 월 납입 금액도 줄일 수 있고
하나, 둘, 셋, 넷, 네 건을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신용 점수도 올릴 수 있죠. 그렇게 신용 점수를 올리고 나면 나중에 이때가 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지출도 줄이면서 납입금액도 줄이면서 신용 점수도 올려놓는 채무통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채무통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분의 신용 점수도 들어와야 되겠죠. 신용 점수가 이분은 나이스가 767점에 올 크레딧이 633점. 아, 그래. 이 정도면 시도해 볼 만하죠. 그래서 채무통합으로 가조를 했더니만 이분이 얼마가 가능하다고 나왔느냐. 6,500만 원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6,500에 6,500이 아니라 6,500이 아니라 8,300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8,300만 원. 300에 금리가 14.6% 적용됐어요.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로 통합하는 조건으로 얘네들 통합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뭐 8,300이니까 대략 한 2천만 원 좀 안 되죠. 이 금액은 여유자금으로 쓰시려면 쓰세요. 라는 거죠. 14.6%. 대부분 뻔하지 않아요. 이거 20%. 이거 제가 아까 금리 높다 했죠. 대부분 19%예요. 이게 20% 잡아도 되는 거예요. 20%짜리를 14.6%면 거의 뭐 6%에서 5% 사이 이자를 줄이는 거죠. 거기에다 하나로 통합. 말씀드린 대로 이자 지출 줄이는 거고, 그리고 통합을 해버리니까 월 납입금액 줄이는 거고, 그리고 신용점수 쭉쭉 올리는 거고, 무조건 채무통합을 해야 되죠. 이분은 그래서 8,300이 나왔는데 6,500만 원만 이용을 하셨어요. 6,500으로 이거 다 통합하고 나머지 한 110만 원 정도만 여유자금으로 조금 이용하시고, 아주 잘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 개인회생, 특히나 개인회생 면책 받으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은 대부분 이 경우예요. 제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개인회생 중에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개인회생 중에 고금리 대출을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했다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이용하든 간에 채무를 통합을 하든 간에 해야 돼. 이대로 계속 끌고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또 이게 문제가 있죠. 개인회생 엊그저께 면책받았어. 그래서 오늘 당장 저금리 대환대출을 했어요. 채무통합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은 장기 연체 이력, 뭐 어저께 면책을 받았더라도 장기 연체 이력이 삭제가 다 됐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남아있다. 그럼 이건 안 돼. 그럼 채무통합을 알아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바로 면책받은 지 얼마 안 되면 신용점수가 낮게 형성이 됩니다. 대부분. 거기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용불량이었죠. 불량이었다가 갑자기 신용점수가 좋아진 거죠. 이 경우에는 바로 채무통합은 거의 안 돼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러면 채무통합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아니면 그것도 길다 그러면 3개월, 일단 최소한 3개월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면책 받고 신용정보사에 다 통보가 돼야 돼요. 일단 신용 점수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장기 연체 이력이 삭제가 안 됐다 그러면 채무통합이 가능한지 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1년 지나고 나서 확인을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신용관리는 잘해야 돼요. 신용관리 잘 못해가지고 점수 안 올라가면 아무 필요 없어요. 연체 안 하고 대출 안 받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용 안 하고 대출조회, 어플 통한 대출조회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신용점수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참고로 신용점수 올리기 한 달에 한 번씩 꼭 한 번씩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채무통합이라도 꼭 해가지고 이자 지출 줄이면서 납입금 줄이면서, 그리고 신용점수 올리고 나서 나중에 장기 연체 이력 삭제되고 나면 저금리로 꼭 대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